이렇게 되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2023년과 2024년 현안인데, 사실 2023년도 후반기부터 2024년도 올림픽 이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처음에 정부 출범하고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그래도 크게 마찰이 표면화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1년 반쯤 지나면서 2023년도 중후반부터는 이제 표면적으로 아까 전에 대한체육회 세력화를 했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표출이 됐었던 것인데, 문체부와 체육부의 대립이 표면화됐고, 거기에는 두 가지의 큰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대한체육회가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설립을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국가스포츠위원회는 제가 속한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위원회인 거예요. 이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정부 조직법을 개정해서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행정조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명분이 무엇이냐면, 체육행정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으니 효율적이지 않다. 이것을 국가스포츠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나로 일원화해서 확실하게 국민들을 위한 스포츠 정책을 해야겠다라는 것이고, 또 그 와중에 대한체육회장과 대한체육회와 여러 종목단체와 시도체육회, 체육인들의 의사가 더 전달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도 풍기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명시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상당히 모순이 있는 것이, 우선은 그 법령을 보면 합의제 행정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사한 중복되는 업무를 추진하는 소관 부처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문화체육관광부라는 체육을 담당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체육을 담당하는 합의제 행정기구를 만들 수가 없고, 만약에 만든다라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체육을 내리고 별도로 따로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게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지 말지는 사실은 담보할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마치 국가스포츠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대한체육회와 종목단체와 지방체육회에서 많은 인풋을 넣어서 체육인들이 더 많은 이제 이렇게 이제 긍정적인 방면으로서 관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사실 그것도 맞지가 않는 게, 합의제 행정기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엄연히 그건 정부 조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동일한 정부 조직인 거고, 거기에 위원회 구성은 법령으로 정해야겠지만 아마도 대통령이 정하고 또 행정부에서 정하는 문제인 거지, 체육단체에서 정하거나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전혀 아니거든요. 여전히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한체육회가 문체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인 것처럼 국가스포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구로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 관계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는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모순된 점이 많이 있고, 또 하나는 내년 1월달이 이제 2기 대한체육회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고, 새로운 3기 또 새로운 이제 회장 선출을 하는 시기가 되는데, 그걸 앞두고 일종의 체육인들에게 조금 세를 결집하는 그런 결과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체육회 정관상의 연임 제한 폐지를 시도하고 있는데, 모두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죠. 연임은 한 번밖에 못 하는데 3번을 연임을 하고자 하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대한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15명의 위원은 모두 대한체육회장이 직접 위촉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현 회장이 다시 3연임에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위촉한 위원들에 의해서 자신이 심사를 받고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일종의 이제 셀프 추천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었던 것이고, 사실은 이런 이제 공정하지 않은 스포츠 공정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개선해라라고 시정명령을 내렸고, 그 시정명령이 사실은 오늘이죠. 10월 18일까지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를 답변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대한체육회가 어저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거부한다라는 의사를 이제 밝힌 것 같고, 또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는 또 그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이슈가 있냐? 전문체육 위기론이 이제 구상을 했는데, 올림픽 전까지 말씀드렸다시피 144명 정도가 출전을 했습니다. 파리올림픽. 그게 70년대 올림픽 출전 이후로 최소 인원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역대급 메달을 따고 성과가 좋았는데, 사실은 출전 인원수는 제일 적었거든요. 출전 인원수가 적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각 종목별로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전문체육의 전력이 많이 약화됐다는 것을 의미한 게 맞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위기론이 있었고, 그 가운데 축구협회도 상당히 이제 한 꼭지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초에 이제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리 대표팀이 요르단한테 져가고 줄경기에서 패했고, 그때가 이제 감독이 클린스만 감독이었고요. 클린스만 감독 그 전부터 이제 자질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을 계기로 이제 경질이 되고, 또 2024년 4월에는 축구올림픽 대표팀이 파리올림픽 출전이 완전히 무산되는 게 확정이 됐고, 해서 우리나라 체육 전문 체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이슈가 대두가 됐고요. 또 세 번째로는 뭐 병무청에서 지금 예술체육인 대체복무제도에 대해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올해 8월 이후에 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생기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인터뷰를 하면서 배드민턴 협회의 여러 가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는 운영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전 국민들이 체육단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 수준으로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지적을 하게 된 거고, 시스템 혁신과 선진화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8월 이후의 문제이고, 거기에는 대한체육회 그리고 종목단체가 모두 대상이 되는 것이고, 관련해서 10월달에 축구협회와 또 9월달에 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의 감사 중간 발표도 있었고요. 또 별도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대한체육회 배드민턴협회 그리고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모셔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가 학교체육, 생활체육, 스포츠 산업, 그리고 스포츠 인권 하나씩 채워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기업도 사실은 IMF를 겪으면서 더욱더 투명해지고 선진화된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 폭발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고 재벌 시스템이 나타나고 대기업이 생기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업 경영에 이제 조금 이제 나쁜 관행들도 있었는데, IMF 때 이제 털고 왔던 것처럼 지금 스포츠 조직에서도 경영에 대한 이슈가 이제 드디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포츠 거버넌스 선진화라고 제가 제목을 뽑았는데, 스포츠 조직 경영의 선진화를 통해서 마지막 퍼즐을 맞추면 전체적으로 스포츠 생태계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단체 경영 혁신을 통한 스포츠 거버넌스 선진화인데요. 우선은 리더십 교체의 문제가 있어요. 리더십 교체라는 것은 회장 교체의 문제인데, 단순히 특정 인물이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데, 동일한 인물이 너무 많이 했을 때는 사실은 발전 또는 변화가 있기는 쉽지 않다라는 데는 여러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연임 이상, 3연임, 4연임도 제도에 의해서, 그리고 공정한 제도에 의해서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당선된 사람이 그 역할을 임무를 수행하면 되겠으나, 사실 이제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고 모순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전에 그런 모순점을 개선을 하고 또 절차를 거치는 것이 또 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리더십 교체만 가지고 사실은 거버넌스 혁신이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은 인물에 의존한 거버넌스 혁신은 지속 가능성이 없을 수가 있어요. 누가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스포츠 거버넌스의 문제가 사실은 구조와 조직 구조와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대한체육회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단체가 통합이 돼서 좋은 의도로 통합했지만 굉장히 비대해졌고 상당히 많은 재원과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뭐 의도치 않은 뭐 부작용도 없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정부와 마찰이 자꾸 빚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대한체육회가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올림픽위원회 기능을 하면서 정부의 재원을 받는 기타 공공기관을 한 몸에 가지고 있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사실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외국에도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니까 피지원 기관이 되는 거고 대한체육회는 그러면 관리 감독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또 IOC 헌장에서는 국가올림픽위원회는 정부로부터 간섭을 받으면 안 된다, 받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명분 삼아서 정부에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면 또 이제 간섭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되면서 갈등이 불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해외에서도 독일 같은 경우 뭐 이렇게 올림픽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체육회가 한 몸으로 하나로 통합된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거의 100%의 재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체육회는 없어요. 대한체육회는 자체 예산이 1%가 안 되거든요. 거의 100%가 정부 재원으로 운영되는데 그런데 관리 감독을 받지 않아야 되고 모니터링 이제 정부로부터 간섭받지 않아야 된다는 게 사실은 상충하는 거죠. 어느 정도 모순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스포츠 거머스 체제, 조직 구조에 대해서도 사실은 체육계에서 스스로, 체육단체에서 스스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안 중에 국가올림픽위원회랑 체육을 관장하는 이제 체육 사업을 관장하는 체육회 조직이 서로 다른 조직으로 분리되어 있는 나라도 많이 있어요. 영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직 구조에 대한 논의도 또 체육계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은 거버넌스 선진화, 체육단체 선거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물론 갈등이 너무 표면화되니까 정부가 그런 부분들에 대응을 하느라고 사실은 급급할 수도 있는데, 지금 국민들이 생각할 때 체육 정책이 뭔지 하면은 사실은 느껴지는 것은 없거든요. 지금 2024년, 2019년도 당시에는 스포츠혁신위원회에서 스포츠 인권을 띄워서 그쪽 방향의 혁신을 주도하는 것이 사실 그 시대에 맞았던 것이고요. 지금은 2024년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시대에 맞는, 지금 꼭 하고 해야 되는 시급하고 중요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런 정책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로 제가 뽑을 수 있는 것은 인구 구조 변화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복지 개혁을 한다고 그러고 연금 개혁을 한다고 그러고 교육 개혁을 한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하는 게 사실은 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을 하는 건데, 체육 분야도 당연히 인구 구조에 영향을 받거든요. 올해 초등학교 1학년이 2017년생이에요. 2017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최초로 연간 출생아 수가 40만 명 밑으로 무너진 해예요. 그리고 쭉 떨어져서 2023년도에는 23만 명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2017년 이전의 15년 동안은 2002년부터 2017년까지는 사실은 40만 명대의 출생아 수가 유지가 됐었단 말이에요. 횡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인구가 준다 하지만 그걸 체감할 수가 없었는데 2017년생이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죠. 그들이 6학년이 될 때까지의 해마다 우리는 그거를 체감을 할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저는 첫째로는 유스 스포츠 공급 구조를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유스 스포츠라고 하면 유청소년 체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린이들 그리고 이제 청소년들 체육인데, 이 분야가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은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가장 원천이기도 하고요. 또 인구 구조 변화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영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학교 체육 중심이라고 했었는데 유스 스포츠, 유청소년 스포츠가 사실은 교육청이 거의 다 전담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학교 체육으로 모든 걸 다 풀고 있는데
2020년도 스포츠 클럽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스포츠 클럽법은 뭐냐면 유럽의 영국과 독일과 이태리처럼 지역사회 스포츠 클럽을 활성화시켜서 거기서 스포츠 참여를 하고 거기서 좋은 선수들도 발굴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학교 안이 아니라 지역사회인 거예요.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을 해서 이식을 해서 가지고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제도는 결국 앞으로의 미래는 학교 안도 있겠지만 학교 밖에서 유청소년들이 스포츠를 참여할 기회와 또 동기가 높아지는 것이다. 그것이 정해진 미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학교 안에서 체육을 하고 학교 밖에서는 체육을 할 이유도 없고 동기도 없고 기회도 별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교육청이 전담해서 모든 것을 하던 유청소년 시스템을 학교 밖에서 받아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직이 뭐 부서가 됐든 행정기구가 됐든 기관이 됐든 우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있듯이 행정 조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정 조직이 있지 않고서는 정책 전달 체계가 바뀔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국민이 직접적인 수혜자가 되는 스포츠 복지 서비스의 확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거의 스포츠 정책은 시설을 지어주고 지도자를 트레이닝 시키고 양성하고 그 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국민의 입장, 정책의 엔드 컨슈머는 국민이잖아요. 최종 대상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간접 지원인 거예요. 저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게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복지 예산이 200조가 넘었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확대하는 것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 거거든요.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전 국민의 60% 이상이 지금 현재 규칙적인 생활체육 참여자들이고 또 거기에 보태서 30-40% 참여하지 않는 인구도 사실은 머릿속으로 운동을 해야 좋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체육만큼 전 국민 한 분 한 분을 다 대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분야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직접 이제는 국민들께 복지 서비스의 형태로 정책을 펼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지 않으면 체육 정책이 점점 국민과 더 체감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번 정부 들어서 스포츠 인센티브라는 제도가 새로 시작을 했는데요. 운동을 많이 하면 그 운동량에 비례해가지고 소정의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다시 스포츠 참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큰 의료비 절감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더 큰 사회적인 환원을 유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인데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더 유저 프렌들리한 그런 디지털 플랫폼도 설치를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작게 시작을 했습니다. 규모도 작게 시작했지만 더 규모도 키우고 또 취약계층이라든지 다양한 계층별로 또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결국은 스포츠 정책은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스포츠를 관람하고 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인 숙민을 확대하는 것인데 그런 이제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 스포츠 산업 전문 체육이 있는데요. 스포츠라는 생태계에 있는 서로 다른 하지만 관계된 영역이에요. 그 중에 어떤 쪽이 어느 하나가 더 가치가 중요하고 어느 하나가 가치가 덜 중요하고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세 가지는 서로 다른 과목이에요. 국영수처럼. 그렇기 때문에 각자 다 잘하는 것이 통합적으로 봤을 때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생활체육 스포츠 산업 전문체육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보완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밑에 주시톨로는 스포츠 인권은 사실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요소에서 인권은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굿 거버넌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채워오면서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으로서 경영 선진화에 대한 화두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을 해서 더 좋은 스포츠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동력으로 삼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